저는 할아버님 순조의 영전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8살이라는 조선 역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즉위하여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 아래 놓이게 된 위태로운 위기, 이런 가혹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834년 조선은 효명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순조의 승하로 인해 왕실의 기둥이 모두 꺾인 상태였습니다. 주변국 청나라는 아편의 유혹에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었고, 서구 열강은 동양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발톱을 세우고 있었지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라는 거대 외척 세력은 어린 저를 앞에 두고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용포를 입었으나 실상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새와 다름없었습니다. 성인 군주가 되기도 전에 세도 정치의 거센 풍랑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저는 그렇게 슬픈 즉위식을 마쳤습니다. 저는 천주교인들의 처형 소식을 들으며 참담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동 김씨를 견제하려던 풍양 조씨 세력이 정권을 잡은 뒤 대대적인 서학 탄압을 일으킨 종교적 위기, 이런 피해 숙청이 자행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839년 조선은 유교적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아편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은 조선의 보수적인 집권층을 공포로 몰아넣었지요. 서구 문물과 함께 들어온 천주교는 신분제를 부정하며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풍양 조씨 세력은 이를 빌미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기해박해를 단행했습니다. 프랑스 신부들과 수많은 신자가 세남터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외척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며 조선이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영국 함대가 이양선을 이끌고 서해를 유람하며 측량했다는 보고를 듣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열강의 군함이 조선의 재해권을 유린하며 통상을 요구해오던 외교적 위기, 제가 예술과 학문에 침잠하며 고독을 달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840년대 조선의 바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배해 문호를 열었다는 소식은 저를 깊은 고뇌에 빠지게 했지요. 저는 직접 정사를 돌보고 싶었으나 세도 정치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저는 창덕궁에 낙선제를 짓고 그곳에서 책을 읽고 서화에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탄미적인 왕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무력한 왕권 속에서 제 자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김정희와 같은 예술가들을 아끼며 조선의 문화를 보존하려 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창밖의 세상을 보며 저는 붓끝에 조선의 평화를 간절히 담아냈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후계자를 지목하지 못한 채 침전에 누웠습니다. 23, 너무도 젊은 나이의 폐결핵으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던 비극적인 위기, 이런 허망한 결말이 찾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849년, 15년간의 짧은 재위를 뒤로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외척들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며 받은 스트레스는 제 연약한 육신을 일찍 갉아먹었습니다. 주변국 일본은 이미 난학을 통해 서구 지식을 흡수하며 메이지 유신의 싹을 틔우고 있었지만 조선은 여전히 세도 정권의 소나귀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죽음과 함께 인조의 직계 혈통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떠난 뒤 강화도의 나무꾼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차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가장 아름다웠던 임금은 그렇게 경랑의 시대를 뒤로하고 슬픈 전설이 되어 사라졌습니다.